아닐까요? 아 글쎄 왜 내가 틀린 얘기를 해요? 아 참 답답하네 아저씨. 우린 내놓은 적이 없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쉬울 거 하나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마차 피자입니다. 네, 치즈가루 많이 뿌려서 상하 바동 708호요. 네, 감사합니다. 왔구나. 별일 없었지? 응. 좀 아까 복덕방에서 전화 온 것밖에는. 그래? 이따 얘기하자. 나 먼저 올라갈게. 응. 문단속 잘했어? 아유, 웬일이야? 장불 다 들춰보고? 남는 건 돈밖에 없구나. 그래, 복도방에서 뭘 하든? 응? 몰라.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우리가 가게를 내놨다는 거야. 임자가 나섰다나. 팔 생각이 있으면 흥정해 놓겠다고. 얼마나 보든? 얼마 무슨. 내가 일 없다가 끊어버렸는데. 내가 내놨어. 벌써 꽤 됐는걸? 응? 어젠 엄마 제삿날이고 오늘은 세상 천재 기념할 날이 없어. 오늘을 다 기념하니? 아유, 너 정신 한번 좋다. 그 여자 어디 있어요? 어디? 저기 날아오네. 저기 있잖아 저기. 어디? 저기 있잖아 저기. 아이고 세상에. 네. 가만하다. 네가 당했어. 배은망덕한 놈. 내 죄 뭐라 그랬어? 쌍꺼풀 진 눈에 바람기가 둥둥 떴다고 그랬지? 빨리 다 겉에 주작한다고 그랬어. 눈 좀 붙여야지. 뭐 마실 것 좀 줄까? 이거사, 네가 제졌니? 나는 눈에 불이 나 죽겠는데 난 모질게 먹지 못해. 믿는 도끼에 발등 지켜도 유분수지. 지연이게 세상 남자들 다 그렇고 그래도 지 남편 하나만은 보증수표라고 꽉 믿고 있었지 않았니? 너 말투가 수상하다. 마치 쌤통이라는 것 같아. 뭐? 아유 망쳤잖니. 중기 아빠가 재수 온 붙은 거지 뭐. 소문난 바람둥이면서도
생전 꼬리 잡히는 법이 없는 네 신랑이 되면 말이야. 그래, 요즘엔 뭐든지 프로가 돼야 된다더라. 증권 아파트 땅 하다못해 바람 피우는데도 이력이 붙어야 들통이 안 난다잖아. 어쩌다 어설프게 일 보려놓은 아마추어는 꼼짝없이 들키고 안 그러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상 남자들 시간 있고 돈 있으면 딴 여자 넘보는 게 당연지사야. 문제는 아무리 바람을 펴도 내 가정 하나만은 확실히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라고. 그참. 네가 외도에 횟수만큼이나 세련되진 네 남편 처세술에 길들여진 게 아니고? 네 신랑 책 하나 쓰라고 그래라 얘. 요새 책 안 팔려 큰일이라며. 너 정말 말 다 했니? 아니, 책 제목은 말이야. 바람 잡는 법 시리즈 내지는 완벽한 외도의 노하우 1탄, 오, 2탄. 점점. 가만. 지훈이 얘 잘 들어갔나 모르겠다. 여보세요? 나 중기 할미예요. 애미 좀 바꿔주세요. 하실 말씀 계시면 제게 하세요. 왜? 이젠 시애미 전화도 안 받겠답니까? 걘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걘 애민 사리가 밝은 애입니다. 사돈이랑 친구들이 옆에서 들쑤시지만 않았어도 화근은 김서방이지 저희가 아닙니다. 그래요. 내 자식 놈이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도 사돈이 애미 가슴을 좀 토닥거려주고 다시 살 수 있도록 힘을 썼어야지. 오늘 아무리 시루떡 한 켜만큼밖에 더 안 먹은 손이 이모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어른인데 내가 답답해하는 말 아닙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 도리가 없죠. 공판이 며칠 안 남았어요. 애미가 애비 콩밥 먹여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애미 내일 좀 보내주세요. 제가 가지요. 그 근처 어디 정하세요. 저 집 입구에 호텔 커피숍에서 뵙죠. 오후 3시가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아? 아마 고소 취하에 달리나 보다. 이제 본격적인 비즈니스가 시작된다고. 그렇지, 이 세상에. 아니 특히 우리나라에선 귀한 아들 전과자 만들 부모는 아무도 없지. 위자리 합의 보자고 만나자는 걸 거야.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걱정 마. 내가 받을 만큼 너뿐이 받아올 테니까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어디? 월 순수 가사노동비 39만 3천 원에 곱하기 10년이면은 120개월. 이모. 얘가 왜 또 이렇게 촌스럽게 굴까? 여자 혼자 돼갖고 돈까지 없으면 요즘 세상에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는 줄 아니? 우리가 먼저 돈독에 올라 흥정 붙인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아쉬워서 먼저 주겠다고 나서는데 왜 마다하니? 어디 위자료 견적이나 좀 뽑아볼까? 연필이 어디 갔나? 난 그이와 헤어지려고 간통곡설 한 게 아니야. 다만 벌을 주고 싶었어.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싶었어. 날 배신하게 또 억울해서.
간통 고소는 이혼을 전제 조건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 상시가 아니니? 남편을 고소할 정도라면 법적으로는 이미 두 사람의 관계가 절단난 걸로 본다니까. 부부 관계를 어떻게 법이 좌지우지해? 이건 사는 일인데. 후회하니? 네가 당한 거 생각해봐. 용서할 수 있겠어? 아니 못해. 나 그렇게 할 수 없어. 요즘은 간통죄로 들어가봤자 6개월 살고 나오면 그뿐이라더라. 그까짓 거 갖고 네 분이 풀리겠어? 어차피 끝난 거. 너 받을 만큼 받아서 너는 네 인생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너 지금 합의 안 해주면 중기 호적마다 간통 전가에 있는 애비의 자식이라는 흔적 평생 쫓아다녀. 이거요. 아유 그거 이거 먼저 빨리 올려주세요. 저기요, 나 좀 봐요. 아, 저 여기다가. 예. 뭐 좋다고 마냥 보고 섰어? 지은아, 난 이거 타고 갈게. 이따 만나. 우회전해서 13당 앞에 세워주세요. 예. 그 소파 문도 좀 내려주실래요? 저기요. 예. 안 돼요. 먹고 해. 다 불잖아. 미안해. 이모가 나 때문에 시간 뺏기고. 위자료 받은 거나 잘 보관하고 있니? 이모가 더 잘 알잖아. 통장이랑 도장 나 너 다 줬다. 중기 아빠는 언제나 나온대? 누구? 지 코가 석자면서 누구 걱정하고 있어? 아직도 그 인간한테 미련 있니? 내가 현장 목격했기에 망정이지. 세상에 말이나 되니? 장모 기일날 너 원조 다녀온세. 그것도 네 침대에서. 지희들이 깊은 방 깊은 곳에 같은 장소 다른 여자 영화라도 찍는다네. 얘가 정말 우리가 나서주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으래야. 너 그런다고 누가 연료면 세워줄 줄 알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맹물아, 네가 행복하자고 결혼했지 그 꼴 보자고 결혼했어? 결혼도 선택했듯이 이혼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이혼한다고 해서 뭐 다 행복하지 말란 법 있다든? 아니야. 결혼은 책임이야. 난 그걸 못 지켰어. 나 갈랜다. 무섭지 않겠어? 그래 가. 일할 건 미뤘다. 힘내. 응?
지금 그래 저 여자 있지? 그래. 아, 저 여자 봐. 남편 고소해서 위자료를 2억이나 받았대. 아, 팔자고 저지 뭐야? 아휴, 요즘 배운 여자들은 도통 참을 줄을 몰라. 한 번쯤 용서하는 것도 크게 배우는 건데 말이야. 오부부의 0040이죠? 응, 나야. 그래, 용케 집에서 잘 견디는구나. 괜찮니? 그저 남잔 다 도둑놈이야. 우리 지연 아빠는 언제 그런 일 안 터진다고 누군들 장담하겠어. 그럼 속고 속이며 사느니 차라리 네가. 네 남편까지 팔아가면서 나 위로해줄 필요 없어. 예, 지연아. 그리고 너 2억 받았다며? 그거 갖고 뭐 할 거니? 예, 너 사회 경험도 없고 셈도 둔하니까 까딱하면 날리기 십상이다. 예, 나한테 맡겨. 너 나 정확한 거 알지? 내가 월 3번씩 매달 꼬박꼬박 넣어줄게. 예, 뭔들 해봐라. 원금 한 귀퉁이 안 부서뜨리고 아이토랑 같은 600이 어디서 나오나? 어? 듣니? 그래, 신경 써주는 건 고맙다. 근데 아직 별 계획이. 그럼 내가 네 맘 알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러라는 거야. 그래, 들어가라. 여보세요? 지원이니? 나야. 그래, 넌 또 웬일이니? 너네들 용하다. 나도 모르는 전화번호를 너희가 먼저 다 알고. 통화 중이던데 누가 선수 쳤구나. 응? 아니야. 너 잘 있었냐고. 나? 그래, 잘 있지. 지연아, 너 나랑 올려서 빌딩 한번 앉아볼래? 평택의 카드머리 땅인데 돈이 급한 땅이어서 시세 절반값에도 못 미치게 나온 게 있어. 얘는? 이런 게 자주 오는 거 아니다. 내 돈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개호야인 네가 은희 말만 듣고 사채났다가 너 덜컥 낭패볼까 봐 걱정돼서 그래. 수진아, 난 너처럼 그런 재주 없어. 미안하다. 먼저 끊을게. 지원아. 누구세요? 나야. 왜 그래? 문 열지 않고. 아, 덥다. 김서방한테 혹시 전화라도 올까 겁나서 수화기까지 내려놨어?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잠 제대로 자니? 먹는 것. 이거 다 네가 먹어치웠어? 걱정된다. 60kg 고지가 바로 저긴데 얘에서 말 수는 없다. 그런 거 아니니?
아이고, 아니 우리 중이 벌써 깼어? 왜 더 자지 않고? 아직 한밤중인데. 오줌 누르려고요. 그래. 어휴. 아빠? 응? 글쎄다. 우리 중김 애미 보고 싶지도 않아? 어째 어린 게 애미 보고 싶단 말 한마디 없노? 아이고 내 새끼,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다 컸어 내 새끼, 어이구 신통도 없지. 그저 번듯하니 사내답게 생긴 내 새끼. 아이고 너희 애비 너무 잘생긴 게 죄지 죄야. 아빠야. 응? 아이고 언제 오냐? 알았습니다. 뭐야? 나중이야. 언제 그래? 난 결국 존귀하고 돈하고 맞바꾼 거야. 난 용서받을 수가 없어. 종기 앞에 나설 수가 없다고. 아니야. 난 배반당할 만큼 잘못한 건 없어. 어떻게 그 애가 나를 보내. 정말 난 억울하단 말이야. 바람이나 쐬자. 이거나 신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60kg 거지가 바로 코앞이라면서 먹긴 뭘 먹어? 그러게. 맨날 먹는 거 같더니 다 어디로 갔니? 까칠해가지고 못 봐주겠어. 너 주눅 든 채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이 여자 이혼녀입니다 하고 내가 소리쳐버릴 거니까 알아서 해. 빨리 준비하고 나와. 중기 아빠가 중기 아빠가 예, 먹는 거고 뭐고 안 되겠다. 너 병원부터 가보는 게. 예, 중기 아빠. 시선을 좀 멀리 바라보시죠.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나가 기다리시죠. 윤 선생, 잠깐.
누구는 박사고 나는 선생이야. 자, 선생이나 박사나 교수나 그놈이 그놈이지 뭐 다를 게 뭐 있나. 직함에 연연하는 건 윤 선생. 하여튼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 충격받은 일 있나? 환자하고 직접 상담해 보세요. 보호자가 먼저 백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야지. 심하진 않은데 지극히 안정을 요하는데. 내가 환자야? 환자 지책에 두고서 왜 나한테 그래? 민닥터, 다른 환자 보호자한테도 이런 식이야? 그럼 여자, 특히 윤 선생처럼 미모를 갖춘 싸움 딱인 경우에는 예외 없지. 화가 나도 약은 다 갖고 가십시오. 계속 이럴 수만은 없어. 나도 뭔가 해야 해. 엄마, 날 좀 도와줘. 네가 웬일이니? 날 다 불러내고? 어디 근사한데 데려갈 거니? 얘가? 이모 왜 결혼 안 해? 멍텅구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겐 결혼이 필수가 아니야. 선택이라니까. 닥터민 괜찮던데? 이모한테 생각 있어 배고. 그 배 나온 여우? 남자 보고 여우가 뭐야? 늑대나 너울이라면 모를까.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잘해. 이모 어때? 여기 제법 잘 지었는데 이뻐. 샀어. 가게만. 샀어? 네 맘대로? 잘했다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래. 이제 돈 있다고 네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 잘해버려. 이모. 결국 이렇게 혼자일까? 준비 다 됐어요? 오케이. 어서 오세요. 받으셨던 사인 좀 해주세요. 누가 보냈는데요?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안 받겠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보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받겠어요? 이모. 벌써 왔네. 이리 줘요. 사인해줄게. 네. 이모. 그 화환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데 혹시 준기 아빠가 보냈으면 어쩌려고? 뭐?
김서방이? 시세 말로 깨몽이다. 너 여태 그 사람 이름 입에 올려놓다니 대단하다. 이 화환 실망스럽게도 내가 보낸 거야. 내가 오히려 없으니까 너 혼자서 잘하는구나. 좋은데? 인테리어 어디서 했니? 어디다 맡겼냐니까? 내가 목수 불러서 같이 했어. 남한테 맡기려면 이모한테 맡겼지. 이모한테는 염치도 없고 해서. 촌스럽지 않아? 아니야. 좋은데? 예, 목도 좋고. 예, 전화 축하한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야, 너 수단 좋다. 예, 우리 지원 아빠도 매주 여기 나와서. 그래. 어쩜 이렇게 잘 생각했니? 너무 좋다. 야, 어떻게 피자집한 생각을 다 했니? 그래. 잘 아이디어 누가 줬어? 그래, 우리 뭐 시원한 거 한 잔씩 주고. 어서 오세요. 아니 저 포장 하나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장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준비가 미쳐. 다음에 오시면 잘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모르겠어요? 동진출판사. 예, 압니다. 근데 강 사장 댁이 이쪽이시네요? 아니에요. 오늘 친구 개업하는 날이 돼서 임 교수님 여기 단골 손님 좀 돼주세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지연아, 확실한 VIP 고정곡의 1호이신 임 교수님이시다. 응? 자, 그럼 나중에. 교수님 피자 좀 시식해 보시죠. 생각해보니까 너 카운터는 어떻게 할 작정이니? 정호보는 아르바이트 여대생 쓴다고 쳐도 네가 만약 카운터에 앉아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게. 돈 만지는 일이니 아무나 맡길 수도 없고. 너 참 많이 변했다. 혼자 한 6개월 버티더니.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세상 안팎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제 터득했다 싶을 정도라는 거야. 그 가게 건물 샀을 때 감은 잡았지만. 누구 보고 배운 건데? 이모. 마셔가면서 해라. 장사 생전 안 해본 애가 힘들지도 않니? 이모, 그때 많이 섭섭했어? 그래. 하지만 오늘 너 보니까 마음 놓이더라. 오히려 잘 됐다 싶고. 준기가 피자를 무척 좋아하는데. 참, 카운터에 혜자 앉혀놓으면 어떻겠니? 걔는 원주에 있잖아. 얌전히 살림 잘하고 있는 애 왜 꼬드켜? 그런 마음 없어. 혜자 니 짝난 게 벌써 언젠데. 서울 올라온 지 꽤 됐다. 파출부에 외판원에 닥치는 대로 일하나 보던데. 작년까지만 해도 나한테 일자리 부탁하러 왔더라고. 아니, 그렇게 얌전하던 혜자가 이혼을? 너도 했는데 걔라고 못하겠니? 내 연락 한번 해보려? 이모 제발. 여태 이혼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했어? 아니야. 연락해줘. 그냥 한번 만나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 갈랜다. 간다. 그래요. 잘 가요.
누가 보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무턱대고 받아? 혹시 준기 아빠가 보냈으면 어쩌려고? 뭐? 김서방이? 시세말로 깨멍이다. 깨멍. 준기야, 너 실컷 먹으라고 엄마 피자집 냈다. 언제든지 오렴. 2학기에도 반장하니? 체육대회도 벌써 했을 텐데. 불쌍한 거. 너무 걱정 마세요. 준긴 속이 깊어요. 안다. 애비보다 100배 낫다는 거. 애가 제 나이만큼만 철들면 되는 게지. 준긴 애비 때문에 너무 철이 들어서 탈이야. 애 같아야지. 애비한테 책임이 커. 다 자기 할 탓이에요. 그래. 넌 참 너 할 짓 잘하고 돌아댕겼다. 장어다 장애. 아이고, 남들 밖에서 소리 소문 없이 티 안 내고 잘하고 다니는 짓 집안 이 지경 나게 하고 암치우신 잘했지. 어머니. 준기, 의미 없이 저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네 잘못이 화근이라 애미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해달라는 대로 해줬지만 이제 생각할수록 부하가 치밀어. 내 이 두 귀로 쏙쏙 소문이 들어오는데 어디선가 저기 저 무슨 먹는 장사 시작했대더라. 다시 살림하러 들어오긴 내 저녁에 틀렸어. 들어온다 해도 내 받아줄까 말까지만. 언제요? 아니 그 사람이 장사를? 그러게 그 정도 해줬으면 응? 조용히 원주에 내려가 살든가 아니면 어디서 그저 취직은 듯 소리 소문 없이 살 일이지. 그저 여발한 듯이 응? 여염집 옆에 내가 어디 장사에 손을 대. 애비 이제 애미 말대로 해라. 내가 드리는 애랑 결혼해. 싫습니다 어머니. 다신 결혼 안 해요. Le temps qui court comme un fou. Aujourd'hui, voilà qu'il s'arrête sur nous. Tu me regardes. 어서 오세요. 어머, 지연아, 얼마만이니 정말. 박군, 나 잠깐 들어다 나올 테니까 배달할 거 없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Tes yeux, mes yeux, et je chante ton. 아무려면 어때? 좀 앉아라. 갈아입으러까지 변면치 못하다니. 어좀 너 하자 그런 걸 어떡하겠어.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인간이 불쌍해지는 걸. 나 없이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세월이 약이라는 건지 사람 마음이 요사스러운 건지 도통 모르겠어. 시간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하나쯤 사 입었으면 좋겠는데. 아우 야, 돈 좀 있다 허튼 데 쓸 생각 마라. 아유 이것만 해도 충분해. 더 꺼내지 마. 정신 그래. 사나워. 아유 얘 아유 올라온 지 꽤 됐다. 어여 가게 내려가 봐. 그래, 쉬고 있어. 내일부터 일 시작하자고. 그래. 아, 방금 나가던데요? 먹자. 나랑
이 집터랑 안 맞나 보다. 오자마자 이런 일 터지고. 여자 혼자 장사하면 이런 일 다반사래. 혼자 사는 게 우습게 보이나 보지? 남 탓하면 뭐해? 내 불찰이지. 액땜한 걸로 치지 뭐. 마음 쓰지 마. 그래. 내가 있는 한 다신 그런 일 없을 거야. 너 지금부터 성질 나면 머리 뒤에 빨간 점 더 새빨개지니? 아, 그럼 그 성질 어디 가? 아, 그놈의 성질 때문에 두들겨 맞아서 날만 찌푸렸다 하면 이 옆구리랑 해서 맞은 데가 다 욱신거려. 넌 그런 거 모르지? 행복한 줄 알아. 얼마나 맞았길래 여지껏 아프니? 넌 모를 거다.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거창한데? 우리나라까지 나오고. 범석이 애비 어땠는 줄 아니? 술 먹고 들어와서는 그냥 패는 거야.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또 맞고만 있니? 대들지. 그럼 말 대꾸 한다고 또 패는 거야. 몇 년 지나서 끼를 냈지. 아주 숫자 아무 말 안 길어. 설상가상. 자기를 우습게 보고 대꾸 안 한다고 또 패는 거야. 나는 우리 신랑한테 그렇게 맞으면서도 15년 살았다. 그래도 꼬박꼬박 우리 신랑이라고 토다네. 오면서 이모님한테 사실 네 얘기 좀 듣긴 들었는데 넌 아는 게 병인 것 같아. 단 한 번이었다며? 당한 건 매일 봤는데 한 번 두 번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 널 배신. 아유, 배부른 소리다. 정말 당해봐야 알지. 한두 번쯤 눈 감아주면서 마음 고쳐먹는 남편 바라보는 것도 사는 재미로는 괜찮은 거야. 네 말대로라면 이 세상 여자들 다 재미 주기 위해서, 아니 세상 남자들 다 바람피하게? 남자는 항상 바람피고 여자는 항상 용서해주고 애초부터 그런 역할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 몰라 그런 어려운 말은. 하여튼 사람 일은 사람 마음으로 풀어야 해. 맞아. 결자해지. 매듭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부부관계는 아내와 남편 그 둘이서 풀어야 한다고. 아유, 누가 시골 양반 아니랄까봐 한자 수고까지 나오고. 어머, 어서 들어와라. 안녕하세요. 우리 진모가 이 학기엔 반장이 됐어요.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김없으시군요. 금요일 오후 3시. 뭐 수업이 없으니까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 부지런히 달려왔어요. 콤비네이션 피자 3개 하고요. 또 10개는 포장 좀 해주세요. 반 아이들한테 돌린다잖아요. 네, 그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혜자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저 그거 임 교수님께서 전화 주문하신 거야. 죄송합니다. 다시 잘 싸드릴게요.
아빠 이혼했대. 엄마, 가세요. 여태 잘 지냈잖아요. 준규야, 엄마야. 난 엄마 없어요. 생활기록부에 쓰는 엄마도 없다고요. 선약이 있는데. 다음부턴 한 달 전에 미리 약속을 하라는 말씀. 오늘 클라이언트 만나야 돼. 정말이야. 5시 이따 봐요. 곤란하다니까. 알았어. 애써 볼게. 하지만 기다리지 말아요. 10분 전에 나와 기다리라는 말씀. 들어갑니다. 루루루루루루루. 네. 이모, 나야. 웬일이니? 나 좀 봐. 나 지금 바빠. 곧 부산 출장 가야 돼. 전화를 하면 안 되니? 말해봐. 오늘 준규를 만났어. 절대 만나지 말랬잖아. 참을 수가 없었어. 근데 준규가 날 보더니 도망. 그래? 이모. 다행이야. 그럼 준기가 엄마하고 와락 달겨드려야 좋겠니? 걔도 10살이다. 네 품 안에서 벗어났다고 애가 엄청 달라졌을 거 기대했다면 그건 네가 오산한 거야. 난 어떡해? 그거야말로 너 혼자 해결해야 돼. 그게 널 위하는 거야. 나 시간 없어서 먼저 끊는다. 해도 안 바뀌었는데 웬 달력이야? 그림도 이게 훨씬 좋구만. 다 잊어버려야지. 어디 잊으려고 애쓴다고 잊어진다든. 참 이상하지. 그렇게 깜빡깜빡하던 시댁 어른들 제사하며 남편 생일 결혼기념일이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한 번 앉혀놨는데도 좀 귀신같이 생각나는지 원. 넌 애들 안 보고 싶니? 난 무슨 강심장이라고 안 보고 싶겠어. 참는 거지. 네 맘대가 정말 못 참게 보고 싶지.
만나봐. 애 만나는 것도 막니? 하긴 견딜 수만 있다면 안 만나는 게 좋아. 지연아, 오늘 동창들 모임 있니? 응. 지연이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오늘 모임 여기서 한단다. 계산 제대로 하라고 해. 괜찮지? 지원이 시어머니 요즘 준기 아빠 재혼시키려고 난리란다. 우리도 지원이 여보란 듯이 재혼시켜주자. 지가 하려고 들어야지. 지원이도 아는 사람이야. 그래? 잔치 내가 벌려놓을 테니까 너는 와서 국수나 먹어. 그래, 젓가락 들고 기다릴게. 웬일이십니까, 절다. 임 교수님 상처하신 지 얼마나 됐죠? 아니 그건 왜 만으로 3년째군요 벌써. 재혼 생각해 보셨죠? 우리 친구 지원이 어때요? 피자집 하는. 네? 아니 글은 겁나게 솔직하게 쓰시면서 생활은 안 그러신가 보죠? 제가 한번 나서 볼까요? 글쎄요. 그분은 사별한 지 얼마나? 사별은요? 이혼했어요. 걔 남편이 딴 여자랑 그랬거든요. 네? 아니 그럼 남편을 고소? 네, 그렇죠. 그 사람 참 아쉬웠군요. 이렇게 모진 구석이 배진 않던데. 우리 친구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걔 남편이 그랬다니까요. 예, 압니다. 그래도 그렇게 모질게 배진 않던데. 전 도저히 뭐. 네, 네 그러세요. 지친다. 이제 주문했으니까 꼭 갖다 줄 거야. 전화라도 주문하라니까. 벌써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어. 가봐. 네. 어머, 이집이고 나섰네. 설거지 그릇통에 아침 설거지 치 싸놓고 온 거 아니야? 얘 지원아 너 얼굴 무척 상했다. 그래 정말. 생전 안 해본 장사 하려니까 힘에 붙여서 그렇지 뭐야. 그래, 많이들 먹었니? 내 이거 왜? 나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니? 야, 이미 얘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남남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니? 언제라도 알게 될 텐데. 답답해서 못 봐주겠네. 지원아, 준기 아빠 곧 재혼한대. 지원아, 너도 여보란 듯이 재혼해라. 아쉬울 게 뭐 있냐? 어머, 이안? 재혼 아무나 하니? 지훈이가 재혼할라야. 얘 마셔. 이럴 때 마시라고 있는 게 술 아니니? 자, 자, 쭉 마셔. 우리가 괜히. 그래. 그 얘기 해주려고 아침 대바람부터 서둘렀니? 이제들 집에 가라. 이혼한 친구 만나러 가려고 아침 설거지하는 것도 미루고 재떨이 비우는 것도 미루고 왔어? 뻔할 뻔짜리 늦게 왔던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괜찮아. 이럴 때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자, 마셔. 그래, 지원아. 사갖고 나왔어. 우리 어디 가서 바람이나 좀 쐬고 자. 응? 자, 그래. 생각 없어. 나 때문에 모인 거라면 이제도 집에 들어가. 대학 동창들 다녀간 뒤로 너 기분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이제 완전히 나 혼자야. 중기는 엄마 마다하지. 중기 아빠는 재혼했대. 너무 마음 쓰지 마. 재혼이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식도 다 소용없어. 요즘은 그저 애 어른 할 것 없이 다 제 한 몸밖에 모르는 세상이니 누가 누굴 탓할 수 있겠니? 네 한 몸이나 잘 추스려. 손대지 말란 말이야. 지훈아, 아니 왜 그래? 어? 빚을 갚겠어. 빚? 아니 무슨 중기 아빠한테. 뭐? 헤어질 때 고소 취하고 받은 위자료 2억. 너 미쳤니? 아니 그게 왜 빚이야? 복덕방에서 3억은 좋게 받아주겠다고 딴 데 넣지 말라고 했는데 하긴 뭐 지네들 매물 확보해놓자는 수작이겠지. 맞아. 급할 건 없지만 그렇지만 제가 치러줄 임자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 저 내가 없더라도 네가. 미쳐도 한참 미쳤군. 하루 매상이 얼만 줄이나 알아? 평균 30이 넘어. 아니 그래 이걸 마다하겠다는 거야? 깨끗이 돌려주겠어. 깨끗이 돌려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어. 이젠 정말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남편 없어 새끼 없어 니수 중에 돈까지 없으면은 나중에 길 가는 거지 하나들 거들떠 보기나 할 것 같아? 네, 너 호강하고 자란 걸 잘 안다만 아무리 배부르다고 단돈 50만 원 손에 쥐어서 월세방 얻을 그 돈 쥐고 쫓겨난 내 앞에서 그게 할 소리니? 뭐? 위자료 돌려주겠다고? 시건방 떨지 마. 넌 너고 난 나야. 아유 그래. 난 힘없어서 쫓겨났고 넌 힘있어서 남편 고소했다. 근데 너나 나나 다를 게 뭐니? 나는 간통죄란 법에다 남편을 처벌하도록 내맡긴 게 두고두고 후회돼. 중기 아빠는 모른 남짓 유치장에 살았다는 그 불편밖에는 달려간 게 없어. 근데 난 뭐야? 중기를 돈하고 맞바꾸고 이젠 그 인간이 내게 준 고통을 돈으로 타협한 것밖에는 안 돼. 이제 내가 직접 그 인간을 처벌하겠어. 지난 내일년은 어떻게 결산될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중도금은 내일 치르러 올 거고 잔금은 이사 온 날 준다고 했어. 참 이모한테 한마디 상의조차 안 해서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섭섭해도 할 수 없어.
이문 내게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넌 가게 처분했으니 나도 가야지. 우리들이 지낼 만한 여유는 아직 있어. 어딜 가? 딴 데 가면 고생이지. 나랑 같이 있어. 나 원주 내려갈 거야. 설마 너 남편한테 도루? 아니 돈만 또 홀랑 까먹고 두들겨 패서 쫓겨내면 어쩌려고? 아니야. 사실 벌써부터 목돈 좀 모이면 내려갈 생각이었어. 아직 큰 돈이 모인 건 아니지만 조그만 문방구 하나쯤은 차릴 수 있을 거야. 들리는 소문대로라면 정신도 좀 차렸대. 요새는 술만 마시면 나 찾으며 운대잖아. 여잔 왜 이래야 하네. 정말 우습다 우스워. 네가 계속 일할 거면 나 안 가.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 가고 싶으면 가. 그래, 가. 오랜만이고. 다 앉지. 얼굴은 좋아 보이는군. 나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먼저 받으세요. 제 용건은 끝났어요. 그럼 이만. 여보. 그래 앉아요. 아니 뭐가 그렇게 바빠? 남남끼리 1년 만에 만나도 이러진 않을 거야. 남남? 그럼 우리가 남남이지 않고 뭔가요? 여보. 재혼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보라는 호칭 그분께 상당히 신뢰가 되겠어요. 삼가하세요. 준기가 궁금하지도 않소. 월권행이 나지 않겠어요? 당신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말이 많았군요. 실례하겠습니다. 넓은 맛이 좀 가신 다음에 마셔요. 그러면 기분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 어머니가 제게 주신 돈이에요. 그 일에 관해선 평생 딴소리 말라는. 하지만 세상 어떤 것도 내가 받은 고통과는 맞바꿀 수 없어요. 이걸 돌려주면 난 당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이 내게 준 아픔, 그 빚은 평생 어떤 것으로도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그 아픔, 그건 김홍재 씨 몫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아픔이 아니라고요. 난
용서해줘. 준기와 나의 사랑으로도 그 빚을 갚을 순 없을까? 사랑? 좋아. 하지만 내가 이걸 도로 놓는다면 당신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야 돼. 모두 제자리로. 우린 남남이 아니야. 일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총동질을 한 당신 친구들, 이모,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그놈의 간통죄란 법이 남남이라고. 더 이상 남의 손에 놀아나지 말자고. 남편을 고소한 당신을 나도 용서했는데 당신은 왜 날 용서 못해? 이모, 나야. 지훈아, 나 16번째 청혼 받았다. 16이란 숫자가 마음에 들어 결혼을 선택해볼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때? 지금 와라. 우리 배 나온 여우와 축제 벌이자. 다시 다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우린 남남이 아니야. 이 지경이 되도록 충동질한 당신 친구들, 이모, 그리고 그 터무니없는 그놈의 간통죄란 법이 남남이라고. 더 이상 남의 손에 놀아나지 말잔 말이야. 마침내 우리는 남편 손에 수갑을 채운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마침내 우리는 안방에까지 여자를 데려다가 간통한 남자를 오늘 만났습니다. 양쪽이 다 비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더 이상 보지 마시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오 교수님께서는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 한마디로 그 주인공이 너무 줏대가 없는 사람이다. 그 지원이라는 부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나이 35세고 또 9살 난 아들이 있는 부인이라면 이모가 비록 혈육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모의 말은 좋은 정도로 들을 것이지 네. 최후의 결정은 스스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결혼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주 공감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이 주인공의 행동이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제 그 고소는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혼 소송을 하거나 위자료 청구하는 것은 뭐 정당한 권리인데 그걸 꼭 형사 고소해서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단지 그 드라마가 이제 자꾸 부인의 그 고뇌하는 장면을 보이면서
좀 그 재결합하는 쪽으로 그렇게 좀 너무 암시를 하는 것이 좀 극적 효과를 감소시킨 감은 있습니다. 네. 네. 엄선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 사회에서 모든 부인들이 그러한 문제에 당했을 때 고민하는 그것이 너무 실감 있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리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많은 주부들 또 혁명공업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미혼 여성 몇 분이 나와 계십니다. 드라마 실감 있게 보셨습니까? 네. 드라마를 보시면서 아직도 여자는 좀 억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억울하긴 한데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처음에 좀 별거를 시작을 해보든지 요렇게 하는 게 난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라마 속에 보면 바람은 뭐 심하게 피운 거 같지 않고 뭐 아마추어 이런 소리도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부인의 고소가 좀 심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글쎄요. 그 남자가 이제 한 번 외도를 했다 해가지고 곧바로 고소로 넘어가서 간통까지 넘어간다는 거. 그 상태에서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까지 더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서 부인이 떠나간 다음에 애 데리고 부엌에 앉아서 이 요리하고 그러는 남편의 모습이 처량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 절대로 간통 같은 거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혹시 안 하셨습니까? 아, 물론이죠. 본인께서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죠. 남자들이 그 들키지만 않으면 서가만 준다면 하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은 쪽이 많겠죠. 남자들이 훨씬 점잖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 남편이 마지막에 용서를 빕니다. 그러고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근데 그때 이 부인의 표정은 그냥 분노로 일그러지잖아요. 사랑하면서. 그게 진짜 남편 사랑이 사랑일까요? 그때 얘기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네. 네. 그럼 재결합을 원하십니까? 저는 재결합을 원해요. 네, 알겠습니다. 엄선생님, 여기 나오신 그 주부들께서 재결합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엄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원이라는 그 부인은 원래 남편을 한 번 잠깐 혼내주고 싶었지 이혼까지 원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직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재결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가지만 그쪽 편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신 변호사님이 부인이 2억이라는 큰 돈을 남편에게 선뜻 되돌려준 행위. 근데 아주 냉정하게 돈은 돌려주지만 그 주인공의 표정이나 이런 건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2억이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 큰 돈이고 위자료로 그만큼 건너갔다는 건 신문에 날 만한 일인데 그렇게 쾌척하는 걸 보니 아주 멋있게 봤어요. 아주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 남편은 그런 부인의 행동을 보고 부인은 아마 재발견했을 거고 그리고 부인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을 걸로 봅니다. 네. 그 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 돈을 받을 때는 이모가 권해서 받았다. 자기가 지내보니까 그 돈보다는 그 인간의 그 가족관계, 사랑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인간관계가 돈보다 더 귀하다고 깨달은 결과를 남편에게 암시하기 위해서 돌려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남편과 자식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보고 싶습니다. 네, 그 아까 처음 말씀 중에 말입니다. 네. 왜 부인이 자기 의사들이 결정 안 하고 이모에게 끌려갔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모가 옆에 없애드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상을 한번 해서. 글쎄요, 고민을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모가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고 자기가 충분히 생각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은 좀 더 냉정할 수 있었던 부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선생님은 그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모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부인은 아마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했을런지도 모르겠고
남편하고 한 번쯤은 대화를 가져서 자기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좀 의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의논하는 장면이 너무 없었던 것이 좀 유감입니다. 의논이 아니고 아마 이모가 일방적으로 그 경찰을 부르고 이런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되게 사건이 나는 경우를 보니까 되게 그 친정 식구들이 많이 나서더라고요. 그 뭐 난리법석을 피우더라고요, 친정 식구들이. 되게 왜 그렇습니까? 친정 오빠 뭐 올케 나무 일에 나서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하는데 아마 그 모르겠어요. 나무 일이라면 신이 나는 게 또 사람의 본성인지 모르겠고 또 위자료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극 중에 그 여자 주인공도 엉겁결에 아마 그 그냥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법률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간통죄는 친고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모가 친고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처럼? 안 되지요. 당사자 이외에는 안 되죠. 당사자가 죽은 다음이면 몰라도 네. 살아있는 한은 배우자 이외에는 고소권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모는 이 국정에서 보면은 그 고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역시 고소는 본인이 제기한 걸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신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바깥 선생님께서는 제가 보기엔요. 바람을 안 피우시는 분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전혀.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죠. 만약에 바람을 피우신다면은 이 드라마처럼 고소 같은 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정반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고소는 안 해요. 네. 서로 의견을요, 대화로서 나눠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죠. 좋습니다. 네. 그럼 그 남편이 바람 폈을 적에 좋은 방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글쎄요, 그 남편이 전 여자 마누라를 사랑하지 않고 그 여자가 진짜 좋고 그쪽으로 가겠다면은 그쪽으로 가게 해줘야죠. 뭐 사랑하지 않는 남편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는 살 수 없잖아요. 시원해서 좋습니다. 미혼이시죠? 네. 간통죄라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결혼 계약이 아니니까 그걸 법적으로 처리한다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의 책임감과 도덕성이 문제여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전통 사상이랄까 가치관 아래서는 그 간통죄가 좀 더 존속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남자의 외도는 미혼의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글쎄요. 외도라는 것 자체를요.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경험한 거 그런 걸 이렇게 느낀 거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그 몸적인 그러니까 행동적인 걸로만 나타나는 게 외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한 사람을 평생 연애를 하고 살았던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그 사람을 굉장히 사랑을 했는데 그 뭐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나게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간통죄가 적용이 안 되고 만약에 정말 흠모하고 산 사람은 자기 색시가 아니고 자기 부인이 아니고 다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만 그랬다고 하면 추앙을 받는 멋있는 사랑을 했고 그렇게 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간통죄라는 게 좀 우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네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는 윤리적인 문제고 자기 마음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고 사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걸로 해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만일에 간통죄라는 게 없어진다면 말입니다. 우리 남자 입장에서요. 야, 간통죄라는 법도 없어졌구나 하고 남자들이 더 바람을 피우리라고 보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간통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애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끔씩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시행착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간통죄를 없앰으로 해서 일단 어떠한 기간 동안 모든 부부가 좀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대화한다면은 그러한 불상사는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말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많이 참아주는 편입니까? 안 참아주는 편입니까? 주변에서 보시기에요. 많이 참아주는 편이죠. 왜 참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자식하고 또
그렇게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여성이 너무 애정이 많아가지고 그 남편의 그냥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여자의 제의식 같아요. 마지막 판에 남편이 그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가 바람을 좀 피우고 용서를 빌고 할 경우 여성들은 용서를 해줘야 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부가 보니까요, 남편도 아주 앞뒤가 막힌 사람이 아니고 대화로서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너무 극단적인 생각을 지원이라는 그 부인이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한두 번 정도는 남편의 외도를 눈 감아주고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봉건적이라고 자인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한국의 남자들은 여자들보다는 봉건적이라고 보십니까? 좀 그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봐서 그런 그 의식이 아마 지금까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바람을 필 경우 말입니다. 나는 아내도 버릴 거야, 자식도 버릴 거야, 가정도 다 버릴 거야 하고 바람을 피웁니까? 아니면 그냥 술 한잔 마시는 기분으로 또는 부인은 내 조강지천이니까 네 이해할 거야 이런 기분으로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글쎄 거기에는 뭐 어떤 가족을 갖다가 완전히 버리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충동적이라든가 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시네요. 계획적으로 어떤 뭐 파괴를 가지고 가져오기 위해서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혼한 여성의 대부분이 애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울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편이 바람을 폈을 경우 이혼 못하는 원인 중에 아이가 몇 번째 원인 정도에 속하리라고 보십니까?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살다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잊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신 변호사님 지금 얘기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참 남편에 대해서만은 저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 간통죄라는 법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편에 대해서 눈 감아주겠다, 뭐 참겠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간통죄는 계속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간통죄예요? 네. 존속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느냐 이런 말입니까? 네. 저렇게 그 서로 그 애정이 깊고한 이 우리나라 사회가 서구보다 훨씬 윤리적인 기초가 좀 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회에서 그런 죄가 반드시 있어야 그 윤리가 유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통죄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간통죄라는 게 어떤 건지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형법 241조에 이제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자와 이제 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때는 두 사람 다 처벌이 됩니다. 필요적 공범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걸 모르고 했을 경우에는 그 모르는 사람은 처벌이 안 돼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간통죄죠. 그러니까 남자가 나는 결혼을 안 한 몸이다 하고 일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 거짓말 할수록 유리하네요. 그래서 이제 딱 잡아떼는 경우가 많죠. 소송에서 난 모르고 했다 말이죠. 네. 그런데 대개 주변 상황을 볼 때 이제 알고 했다는 정도가 돼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니까 뭐 검사나 판사도 그 점을 봅니다. 네. 오 교수님 그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법을 잘 몰라요. 간통죄도 잘 모르고 또 고소를 해야만 이혼이 되는 건지 아예 이혼을 전제하고 고소를 하는 건지 잘 모르거든요.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간통죄는 친고죄인데요. 네. 이 친고죄를 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했거나 네. 아니면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라야 간통죄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일단 한 다음에. 이혼을 했거나 네. 아니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다음이라야 네. 간통죄를 고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혼 안 하고 살면서 혼점 내려고 간통죄 고소는 어렵겠네요. 어렵지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면요. 어떤 부인은 와서 내 사랑하는 남편은 감춰두고
남편을 상대한 그 여자가 미우니까 어떻게 그 여자만 처벌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오는 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심 변호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쌍벌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 벌 주기 싫으면 그 미운 여자도 벌을 안 줘야 되고 그 미운 여자 벌 주려면 남편도 함께 고소해야 합니다. 엄생님은 그 이혼이나 이런 가정관계 법률 상담의 전문이신데 말이죠. 우리나라 여성들의 법률 지식은 특히 자기 문제에 해당했을 적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저는 상담 중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좀 혼내기 위해서는 간통죄로 고소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전에 이혼이 먼저 제기돼야 된다는 사실은 상당수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 변호사님 이제 간통죄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말씀들 하시냐면 왜 법률이 남의 안방 문제까지 내외간의 문제까지 끼어드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심 변호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의 법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법이 과연 도덕의 어느 부분까지 관여해야 하고 관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로 그 법 철학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이 기독교 영향이 있어서 서양에서도 다 간통죄를 처벌했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로 오면서 윤리관이 변화함에 따라서 법이 그런 개인의 애정 문제까지 간섭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날 추세는 점차 이제 그런 부부간의 애정 문제는 법이 손을 떼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간통죄라는 법률이요. 그 존폐 문제에 대해서 오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존폐 문제라고 해서 결론부터 내기 전에 왜 존재해야 되느냐, 왜 폐지해야 되느냐, 이제 그 각각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금 얘기가 길겠습니다만은, 제 결론은 앞으로 서서히 이것이 그 폐지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로 어떻게 쓰여지나 하면은 나 아까 뒤에 그 오신 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데 대화로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마지막 호소하는 것이 이 법이 하나다 해서 많은 여성들이 이 법이 여성에게 유리한 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남성에게는 가장 유리한 법이지만 여성에게는 가장 불리한 또 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남편들은 아내가 간통을 했다고 하면은 이른지하에 전가의 보도처럼 싹 빼듭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경우는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자기 일생을 다 털어서 바친 겁니다. 남자의 경우는 사회활동도 있고 자기 위치도 있고 하지만 여자는 오로지 가정을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번 외도했으니까 이것으로서 내 일생을 남편과의 관계를 끊겠다 하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너무너무 많은 고민, 아까 그 주인공도 상당한 고민, 돈 받은 다음에도 고민을 하는데요. 여자들은 고민을 하고 또 이 재산상의 관계로서 여자에게도 불리한 것은 한국의 그 재산법이 대체로 그 모든 재산이 생기면 남편의 명의로 등기가 되고 국가에 세금을 바친 경력이 없는 가사노동이라 기타 농사일, 어업일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여성의 그 수익 이것을 정당한 인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남성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하는 경우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으니까 아내는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그러나 그 위자료라는 것이 정말 남편이 양심적으로 내놓느냐면 안 그렇습니다. 여자가 간통죄로 고소를 할 듯 하면은 재산을 은폐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재산이 얼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은 그 재산을 얼마를 위자료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여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통죄는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지만은 그 대신에 재산법상의 문제가 가령 아내와 남편이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을 때 그동안의 아내의 가사노동을 이혼 시에 재산을
공동 분배, 그 적정선에서 분배하는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다면 네. 폐지해야 된다. 폐지해도 괜찮다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은 그 간통죄 폐지 쪽으로 의견이 기우시는 것 같습니다. 엄생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수준으로 봐서는 아직도 상당한 기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위자료라는 것이 과실 있는 상대자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자가 얼마나 상대방이 과실이 많다는 것을 잘 입증할 수 있을 때만 위자료를 많이 받거나 적게 받거나 그게 달려 있거든요. 다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잘 증명할 수 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이 제도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그러면 상대방을 점점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도 나쁜 방법 많이 더 취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혼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아픔도 있는데 법마저 그런 식으로 좀 나쁘게 하면서 인도하는 까닭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의식이 우리 서로 헤어지더라도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자라는 의식이 올 때까지 또 법률상이라도 최소한도 아내가 이혼 후에 그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혼만 가지고도 불행한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 좀 더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과거에 정말 그 자식까지 낳아서 행복하게 살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재기부능의 상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좀 더 위자료를 받아내려는 그러한 그 추태가 벌어질 때는 이것이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 차라리 없으면 그러한 추태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지금 어떤 추세로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이제 아까도 제가 뭐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다 이걸 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한 반 주마다 그 법이 다르니까 한 반수 정도는 아직 처벌 규정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거의 사문화돼 가지고 간통으로 고소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크고 전체가 다. 그리고 독일하고 일본이 존재했다가 다 폐지를 했고 이태리,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아예 간통죄가 없고 현재 간통죄가 남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대만 이게 국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이 간통죄를 처벌하는 아마 21세기에 나가는 그 최후의 보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간통죄가 설정된 것도 1953년도 형법 제정 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 표결 결과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통과된 겁니다. 한 표 차이로 통과된 법이 35년이 지난 지금 많은 윤리의식이 변하고 사회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는 그걸 다시 한번 국회 표결에 붙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간통죄가 없는 다른 나라들은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신 재산권의 문제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는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요. 우리나라도 그 얼마든지 훌륭한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간통이란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잡아 넣으면 나오거든 돈이. 그러니까 달리 민법적인 수단을 취할 생각을 안 하고 그 뒤에 미행하고 잡아넣을 생각만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쫓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꼭 이것이 없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보죠. 네.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다음에 재결합한 부부의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제가 처음부터 상담한 케이스는 아니었고요. 어디서 1차 뭐 이런 바깥에 나가서 뭐 변호사님이라든지 사법대사한테 문의해서 1차 고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놓고는 자기가 과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라서 그 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부인이 왔다가 결국은 부인이 취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은 살았어요. 근데 그 후에 남편이 찾아와 가지고 내가 부인한테 잘못을 용서를 빌고 같이 재결합하기를 원하는데 부인이 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같군요. 그래서 부인들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남편을 고소했는데 어떻게 그 동네에서 다시 남편하고 살겠느냐고 그렇게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우리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갑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도 있었어요. 네. 그 오 교수님 만일에 간통죄가 없어질 경우에 후유증 같은 거 예상되는 건 없습니까? 글쎄요, 남성들이 다소 이때까지 간통죄라는 압박을 느꼈던 분들은 해방감을 느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금방금방 깨져 나가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때까지 보아온 바로 한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그 가정 안에 심지가 굳은 여성이 아내가 있는 한 그 가정은 잘 유지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그 가정은 그날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이 더 위대하고 참을성이 있고 이 사회를 건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은 여성의 책임이고 여성의 또 자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회에 금방 어떤 그 혼란이 온다거나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신변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간통죄를 우리가 없앨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 수준이 그렇게 오히려 서방 국가보다 저는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간통죄가 뭐 윤리 의식을 높이고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위자료 받는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지위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오 교수님 말씀대로 오히려 여자한테 불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의가 없어졌어요. 이것을 그래서 마치 그 통금 해제할 때 우리가 왜 통금 해제하면 뭐 맨날 술 먹고 그냥 범죄가 들끓지 않겠느냐, 통금 해제하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던데 술은 진짜 더 많이 먹지 않습니까? 술 좀.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없어진다고 그래서 뭐 간통이 창고라고 이렇게 저희 사회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엄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 않아도 한국을 남성의 천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간통죄가 있다 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간통죄가 없어지면 천국 이상 간 한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지고요. 설사 그금 재산 쪽에 여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 같이 말씀들이 되는 것 같아서 여성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주인공도 2억을 갖다가 그 적은 돈이 아는데 돈은 남편한테 갖다 주었잖아요. 그래서 다만 자기의 그 억울함을 그 풀어보고 너도 한번 느껴라 하는 그런 감정으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법이 이런 가정생활까지 참여를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회에 오는 그 혼란은 아주 상당히 여파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뭐 얌전한 개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격으로 한번 단단히 지켰던 것이 무너졌을 때는 그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밤도 깊었고 이제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에게 얘기도 하시고 싶은 게 있고 그럴 텐데 신변 선생님께서 그 치원이라는 부인에게 한마디 충고 좀 하시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자기한테 물어볼 문제죠. 자기 결정할 문제인데 자기의 결정이라면 어느 쪽으로 해도 떳떳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경우 보니까 이 주인공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용서하고 결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혼하는 경우라는 건 서로 이상이 안 맞고 환경이 맞지 않아서 도저히 저 사람하고 못 살겠다, 죽는 것이 낫다 이럴 경우에 이혼하는 거지, 이와 같이 서로 애정이 남아있고 미련이 남아있는 것은 이혼한 게 아니라고 보고 또 이혼이 잘 안 하더군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결합하는 게 좋겠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박 교수라는 사람보다는 그 남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람이. 네.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인은 이 기회에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고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교수께서는 그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남편에게보다 저는 부인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그럼. 네. 저는 부인이 이 간통죄로서 피해자로서 고소할 권리가 부여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인은 자기에게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그러나 부인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자기의 책임을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이 얘기인데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남녀가 이제 성년이 되면 결혼하지요. 그래서 연애하는 것도 자유고 결혼하는 것도 자유고 이혼하는 것도 자유지만은 결혼한 사이에 자식이 있을 때는 이혼하는 것을 삼가고 몇 번씩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고 자기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이전에 자식에 대한 자기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한 번쯤 생각했더라면, 저 정도 미련을 가지고 고민을 할 정도면 고소를 안 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네. 엄선생님께서는 그 아직도 남편이 조금 죄를 저지르고 또는 많이 죄를 저질러도 많이 참고 망설이고 정말 분노가 치밀고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죠. 그런 여성들에게 충고 좀 해주세요. 아마 이 두 가지 경우로 설문조사를 한다면요, 남편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 용서를 해주는 경우와 부인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 용서를 해주는 그걸 남녀의 태도를 조사한다면 아마 많은 여성도 여성이 간통을 했을 경우에는 용서해주지 말아야 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아요. 그것보다 그렇다면은 우리 여성들의 그 의식이
아직도 이 간통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한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남편이 얼른 2억이라는 그 돈을 부인이 내놨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야 나 그거 괜히 너무 빨리 많이 준 것 같다 그런 말을, 네, 아니 받아오라고까지는 안 했겠지만 극중에 보면 그렇게 빨리 줬다는 것을 좀 후회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실로 그 부인을 가정으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내가 집에 들어와서 이 돈을 줘라 하고 다시 돌려줬더라면 부인이 더 쉽게 집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는 간통죄 폐지 문제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이랬습니다. 근데 텔레비전 보시면서 혹시 남편의 외도나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하시진 마십시오. 부인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이 피웠을 경우 남편의 행위가 아내를 버리고 상대방 여자에게 영원히 끌려갈 것 같은 그런 사랑이라면은 법률적으로 호소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시적 감정의 발산이라거나 일시적인 욕망의 발산이라면 미아를 구제하듯이 남편의 손을 잡아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 여러분, 아직도 본초와 사십니까? 이런 농담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런 농담을 들어야 될 남자가 되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 사람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드라마 속에서처럼 자기 어머니나 자기 자식의 가슴에도 결국은 못이 박히는 겁니다. 특히 아내를 버리지 마십시오. 아내를 버린 사람은 하늘도 땅도 버린다고 그럽니다. 오늘은 장마철이라 지방에 따라서는 비도 내리고 빗속에서 두 분이 다정하게 사랑의 대화라도 나누십시오. 내주에 뵙겠습니다.